이번 시간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켈리 공식을 사용하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켈리 공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리 공식은 1950년대 경매 도박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워렌 버핏 등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켈리 공식에 대해 배워보고요. 자신에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리 공식은 당시 AT&T 연구소에서 일하던 존 켈리가 공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는 장거리 통신 신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공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956년 처음 공개된 이후에 도박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요. 이 도박사들이 켈리 공식을 베팅 시스템에 적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했고, 그래서 켈리 전략 또는 켈리 베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켈리 공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K%는 한 거래에 넣어야 할 자금의 규모를 나타내고요. W는 수익 확률을 나타내고 R은 수익 대 손실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공식이 처음에 도박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을지도 모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과 자금 운용에 사용하고 있는 공식이죠. 다음은 켈리 공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켈리 공식의 목적은 투자를 할 주식을 선별했다면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겠죠. 이 W는 수익이 난 투자 횟수를 총 투자 횟수로 나눈 값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R은 수익이 난 투자자의 평균 수익을 손실난 투자의 평균 손실 규모로 나눈 값이고요. 손실보다 수익이 많다면 이 값은 1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값들을 앞에 봤던 공식에 적용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로 얻은 수치가 투자해야 할 비중이죠. 만일 0.1을 얻었다면 전체 자금 중 10%를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주식의 비중을 얼마로 가져야 할지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켈리 기준은 잘 작동할까요? 먼저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표는 예측용 지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식 또는 유가증권이 다음 주, 월, 연도에 어떤 성과를 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켈리 공식 같은 일부 공식이 이 주식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상황이 처음과 다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공식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확실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켈리 공식이 수학 방정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각에 따라 숫자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수치를 넣지 않으면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켈리 공식은 어떤 주식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들 말하듯이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고 있죠. 다양한 유형의 투자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켈리 공식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한 주식을 20% 내지 25%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잠재 투자 대상의 비중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켈리 공식인데요. 특정 주식을 얼마로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거래에 모든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식이 높은 숫자를 제시한다고 해서 소수의 몇 가지 주식보다는 다양한 유가증권과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